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비강, 코 안을 청소하는 방법. 이 코 안을 청소하면 감기도 예방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 안의 구조이죠. 코 안의 공간이 이만큼 넓습니다. 아주 크죠, 공간이.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5번째 이야기는 코의 기능과 역할, 면역을 강화하는 코 청소 방법. 우리가 양치질은 하루에 2~3번 하면서 코 씻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77에서 378, 또 500여 쪽, 또 하권 10에서 13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코 안 비강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 코 청소는 코 안의 비강의 혈류장애로 생겨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코의 혈류장애, 즉 혈류 손따기로 코 안의 막힌 비강의 혈류를 뚫어준 후에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제 강의 64강을 보시면 비염 완치, 비염과 축농증을 손쉽게 치료하는 영상을 보시고 비염 치료를 하신 후에 코 청소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입 안의 치아와 구강 양치질은 하루에 2~3번 자주 하면서 코 안의 비강 청소는 대부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 코 청소를 하면 흔히 우리가 공기의 필터, 자동차의 공기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코털과 점막의 미세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고 청소하면서 이 보습 기능을 강화하여 질병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코를 청소하면은 이 공기 중에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코의 혈관이 확장되어서 산소 공급을 더 높게 만들고 산소의 공급과 효율성, 흡수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 청소입니다. 여섯 번째, 코 청소를 하고 나면 코 점막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잘 무찌르고 방어하는 역할로 면역 기능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일곱 번째, 흔히 입으로 호흡을 하면, 입으로 호흡,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호흡을 하죠. 입으로 호흡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통 코골이가 되거나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 청소를 하고 나고 숨을 쉬면 호흡이 규칙적으로 유지되어서 깊은 잠에 취할 수 있고 또 수면의 질 향상이 되어서 숙면에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코에서 비강을 거쳐 기관지 폐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차 2개의 콧구멍 안에 있는 코털에서 큰 덩어리를 여과하죠. 여과한 후 비강이라는 내부 공간, 코를 거쳐서 여기서 1차 큰 건디 걸리면 나머지는 이 공간에서 전부가 이 비강입니다. 자, 코 안의 측면에는 돌출된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의 3중의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또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살균, 가습, 여가 혹은 가열을 해서 폐로 공기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코 안에 비강은 좌우로 이렇게 두 개 대칭으로 나눠져 있죠. 앞쪽은 연골, 움직이는 뼈로 되어 있고 뒤쪽은 딱딱한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보통 좌우 대칭이지만 편향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가 바로 된 사람, 코가 대부분이 삐딱하게 돌아간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비갑계의 혈류장애로 이게 편향, 코가 삐뚤어진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 비각계 사이에는 부비동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가득한 뼈가 있는 부비동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 두개골, 머리 내에는 여러 뼈에 위치한 공기로 가득 찬 부비동이 있는데 이마 쪽에는 이게 이 전두동이죠. 이마 쪽에는 전두동, 그리고 광대뼈 쪽에는 상악동, 사골동, 즉 코, 눈 옆에 있는 사골동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중앙 쪽에는 적평동으로 이 공기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부비동은 흡입된 공기를 가습, 습도를 높여주고 음성 공명에 기여합니다. 특히 코의 천장 부분에 천장과 상비각계, 중비각계 여기에서는 후각, 즉 냄새를 맡는 상피세포에서 이 수용체가 냄새 분자를 감지하여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과일이다, 무슨 냄새다 하는 걸 인식한 다음 뇌로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비강, 코의 뒤쪽에는 비인두로 이 코와 인두, 코와 목구멍이 연결되어 있죠. 또 비인두에는 기의 이강과 연결되어 기의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눈, 코, 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 이 코 안의 비강 점막은 모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습니다. 이 점액층은 흡입된 공기 속의 미세 입자와 병원체, 바이러스 등을 걸러냅니다. 이 점막에 있는 수많은 섬모터는 끊임없이 움직여서 점액과 함께 잡아낸 각종 세균, 이물질을 인두 쪽으로 이동시켜 서서히 제거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죠. 그래서 코는 호흡, 후각, 면역 방어, 음성 공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코입니다. 세 번째, 코의 기능과 비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강하면 우리가 입을 지칭하죠. 입을 지칭하고 비강하면 코 안에 있는 공간을 지칭합니다. 비강은 얼굴의 중앙에 있는 가장 넓고 큰 구조물이 바로 이 비강, 코 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 안쪽부터 목구멍까지를 비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강의 안의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흔히 우리가 머그컵 한 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변에 콧살, 즉 연결뼈로 둘러싸인 공간에 보통 염증이 생겼다, 콧물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부비동염 혹은 축농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이 코털과 비강의 섬모 운동, 점액의 분비로 이물질을 걸러낸 후 기관과 폐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콧물과 코딱지 형태로 코 끝으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강 안쪽에는 전부 이렇게 미세한 섬모 작용이 있어서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것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자폭하게 만들거나 혹은 큰 건드린 코 쪽으로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 뒤로 넘겨서 계속 이렇게 정화, 여과, 박밀해서 넘기게 됩니다. 네 번째, 코 내부에는 삼중의 비각계 중에서 중간과 하단에 있는 연결뼈, 요 연결뼈 여기에서 바로 터빈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공기를 데웁니다. 데워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 세균을 걸러낸 후에 기관지 폐로 보냅니다. 그건 숨은 반드시 입으로 하면 이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켜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강에 있는 점막들은 하루에 보통 1.8리터 펠트병 한 병 크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를 비강의 점막을 통과하면서 이 폐가 요구하는 60에서 70% 정도의 적정 습도를 유지시킨 후에 폐로 공기를 넣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점막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혈관들은 공기가 너무 차다, 춥다, 기온이 내려가면 이 점막이 부풀면서 공기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그 다음 열을 발산하여 폐가 원하는 온도, 즉 30에서 32도 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만든 공기를 폐에 넣고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죠. 네 번째, 코의 특징과 코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흔히 코를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았을 때 극심한 고통이 생기죠. 이것은 비강의 혈류장애로 비강 점막, 즉 모세혈관에서 터지는 거죠. 이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코피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피는 뇌 압력이 높으면 코 안의 모세혈관이 가장 피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코피가 흘렸다 그러면 뇌가 터지듯이 압력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으니까 가장 약한 코 안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 아래의 좌우 콧방울, 여기 있는 콧방울 있죠, 콧방울. 콧방울에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가 바로 피지, 지방과 단백질이 가장 많이 쌓이죠. 쓰고 나면 노폐물이 잘 쌓여 이 피지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심한 경우는 곰기 씹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여기도 만져주면서 피지를 빼고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한편 비위강, 그 위장의 식도 대신에 이 콧줄, 입으로 음식을 못 넣으면 콧줄로 코 비강 쪽을 통해서 튜브를 넣어 식도까지 연결해서 보통 중환자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주사기로 넣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건 코 쪽에는 매우 아픕니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기능도 합니다. 네 번째, 코를 보려고 우리가 코가 있는지 보려고 시선을 집중해서 자세히 보면 코가 흐릿하게 보이죠. 뇌는 눈 두 개로 코를 가린 시야를 보정해서 코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시각 보는데 아무 방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코의 비강과 연결된 주변의 부비동의 통로가 막힌 상태가 오래가면 흔히 우리가 이것을 공포의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매일 휴지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혈류 손따개로 코의 혈류를 뻥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 코 안에 물혹이 생기면 그 상비각계, 중비각계 이런 곳에 물혹이 생기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해서 후각세포가 마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이미 코에서 콧물이 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바로 감기의 정조 증세 7단계 중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콧물 나오다 나중에는 야 코가 이게 도저히 여기서 세균 바이러스를 못 죽이겠다 하면 코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코 막히죠.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그건 입으로 숨을 쉬겠죠. 그건 편도가 이제 따끔거리면서 다시 세균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흐른다, 코가 막혔다 그러면 감기의 1단계, 2단계 증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때는 딴 거 없습니다. 코에 물 넣었다 뺐다 5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감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8번째, 코안이 건조되면 우선 간지럽죠. 손이 자꾸 콧구멍으로 갑니다. 그 다음 따끔거리거나 호흡 불편 혹은 코를 세게 풀면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5번째, 코의 비강호흡과 입의 구강호흡의 차이점. 입으로 숨 쉬는 것과 코로 숨 쉬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향기를 잘 맡고 있는 이미지네요. 첫 번째, 이 호흡은 공기를 넣는 덜숨, 더해서는 숨과 독소, 안에 나쁜 공기를 내뱉는 날숨, 내쉬는 숨으로 구분하죠. 두 번째, 공기를 폐로 넣는 덜숨은 반드시 코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야 돼요. 코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은 공기가 여과되지 않아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각질 이런 것이 바로 기관지나 폐로 유입되어서 바로 기관이나 폐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정식을 하면 바로 감기에 걸리고 기관지염, 천식,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구강호흡,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네 번째, 입으로 들이는 구강호흡,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은 우선 얼굴이 비대칭이 됩니다. 왜? 입으로 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종 부비동의 문제가 생겨서 얼굴 자체가 비대칭 돌아갑니다. 그 다음 치아도 불균형이 되고 그 다음 비강이 좁아지면서 혀의 위치까지 변형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5번째, 입으로 숨을 들이면 수분이 쉽게 증발하죠. 그러니까 입안이 항상 건조해져서 결국 중치, 잇몸질환, 구취, 입에서 냄새나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구강호흡이에요. 6번째, 따라서 코로 공기를 들여서 여과 깨끗하게 한 다음 숨을 들이고 반드시 입으로 독소를 밖에 나오는 것은 전부 이산화탄소부터 해서 독이죠. 독소는 입으로 내뱉는 호흡, 이걸 제가 주장하는 바로 비흡 구강호흡 혹은 비흡 구배, 비강으로 흡입하고 입으로 배출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호흡법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호흡법입니다. 7번째, 그러므로 코안, 비강의 청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가 막히거나 비염과 같이 코안의 혈류장애를 먼저 치료한 다음에 반드시 매일 아침 저녁 코 청소를 해줘 보세요. 상쾌합니다. 8번째, 평소 코가 막히지 않도록 반드시 코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고 이때는 정수한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해서 코 안에 적절한 습도 유지, 알레르기 관리 등을 통해서 코를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공기의 나쁜 것을 전부 여과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코의 비강을 청소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염이나 축농증, 코 물록 등 비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 청소보다는 반드시 이 코 안의 혈류 장애를 치료한 후에 코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코 청소하면은 사람들이 비염 환자나 축농증 환자가 코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코 청소는 건강한 사람이 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비염 완치 64강, 제가 64강을 한번 보세요. 비염, 축농증을 손쉽게 하는 치료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1주차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면 대부분의 비염, 축농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한 후에
청소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을 물을 넣었다가 훅 뱉습니다. 혹은 물을 넣어서 입으로 훅 뱉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생수나 직수 수돗물로 코 청소를 할 수 있으나 비강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코가 병신되어 있는데 또 뭐 물이 나쁘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옥상에 물탱크 내려온 수돗물로 그냥 코 청소, 뭐 얼굴 씻고 세안할 때 바로 코 청소를 합니다. 다섯 번째, 요령은 손바닥에 혹은 물을 받아서 양코로 물을 들이킨 후 코로 내뱉기를 3에서 5차례 정도 해주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언제나 상쾌한 공기로 코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손에 물을 받아 코 비강을 가득 채운 후 흥 하며 코로 내뱉기를 3에서 5차례 정도 하면 수돗물로 할 경우에는 수돗물의 염소 성분 때문에 코가 따끔따끔해요. 이때 바로 멸균되는 겁니다. 코안이 깨끗하게 소독이 된 느낌이 들게 되고 상쾌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이때 코를 넘기거나 빨아 마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코가 나오면 그냥 여기서 해서 입으로 훅 해도 좋고 아니면 넘겨도 됩니다. 여덟 번째, 아침 저녁 코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는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활라 하셔서 마음껏 코로 숨을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 이제 비강으로 식염수 넣기와 혹은 코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지압으로 비강을 넓혀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염의 증세가 조금 있거나 혹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 이미 코가 문제가 생겼죠. 혹은 축농증 혹은 코가 자주 막힐 때는 일반 물보다는 식염수로 한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콧물이나 코가 막히는 것은 비강의 기능이 상실했거나 감기의 7단계 중 1, 2단계를 거치는 단계이므로 이때 물 넣어서 코 청소하면 더 이상 감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콧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면 돼요. 막히는 건 마찬가지 건조하죠. 콧물 넣어주고 공급해주면 감기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쪽 코로 생리식염수를 넣고 또 다른 코로 내뱉는 것이 좋으면 이때 고개를 숙이거나 뭐 고개를 돌려서 혹은 코를 돌려서 넣고 빼기를 3 내지 5차례 합니다. 네 번째, 생리식염수는 먹어도 되는 것이므로 코로 넣어서 입으로 내뱉거나 혹은 코로 넣어서 식도로 넘겨도 좋은데 코로 넣어서 입으로 내뱉으면 코로 내뱉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입으로 내뱉으면 코안 저 비강 구석까지 다 식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그리고 코가 과다하게 나오면 풀어내거나 예의치 않으면 삼켜 넘겨도 좋고 입으로 혹은 식도로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좁혀진 비강을 넓혀주고 혈류를 개선하는 그림은 그림 1의 상영양 부위를 눈 후 상영 여기를 눈 후 이쪽 방향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뒤쪽으로 밀듯이 지압하면 비강이 넓어서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며 코가 시원하게 뻥 뚫려 느낍니다. 요 1번 부위를 꼭 눌러요. 검지손가락을 꼭 눌러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 뒤쪽으로 쭉 피부를 밀어봅니다. 밀어보시면 요 중비 갑계가 뻥 뚫려 열려요. 공간이 확장되면 그쪽 코가 쉽게 뚫립니다. 일곱 번째, 또 부비동으로 연결된 통로를 지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비동, 공기가 가득 찬 뼈를 지압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요게 영양혈, 이 부분 여기를 지압하거나 3의 거려, 즉 상악동 하단부죠. 여기를
지압하거나, 그 다음 전두동으로 가는 길이 5번 요 부위, 5번 요 부위를 꼭 눌러서 2, 3분 지압을 하거나, 혹은 눈과 코 요 사이 요 부위 4와 1 사이의 사골동을 지압하면 코가 더 편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이게 지압법이에요. 상영양 지압, 영양 지압, 거대호 지압, 피라면 청명혈요 가까이 요 사이도 지압해도 좋습니다. 자, 8번째. 가장 좋은 것은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비강, 코 안의 압력을 낮추는 비염 혈류 손따기로 치료를 한 후 코청소를 하면은 언제나 건강한 코를 유지할 수 있고 숨쉬기가 그야말로 편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6번째 이야기는 습진이 생긴 사람 많죠. 습진의 그 근본 원인,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 즉 림프구에 있는 림프액에 있는 염증이 피부로 나오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습진이죠. 그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계속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 매 강의 새롭게 올라오면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회원 가입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